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으로 의미를 찾고자 만드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하면서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 부동산 규제 푼다, 아니면 대출 푼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이런 거부터 하여튼 부양한다. 역시 토건 세력이다. 요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지금 강제로 부동산을 못 올려서 환장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것은 선동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부동산 전체 시장 말고요. 그러면 너무 얘기가 커지고 강남 부동산만 비싸지는 초양극화 현상은요. 현 정권에서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거고요. 지금의 그 민주당이 만든 게 맞습니다. 그거를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6일에 서울에서 오프라인 특강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오시면 뭔가 딱 하고 느끼실 수 있게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이유만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준다? 그 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최저시급 올리고 주 52시간 하고 소득주도 성장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리고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코로나란 단어 때문에 감춰졌긴 했지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는 한국은행 데이터에 M1, M2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권은 그렇게 돈을 못 풀고 있거든요. 돈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일어나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요. 이 돈은 주요 자산으로 먼저 가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참고로 지난 정부 때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안 받았어요. 받기 싫어서, 언행일치하고 싶어서, 진짜 받기 싫어서 안 받았습니다. 25만 원씩 풀리면 공평하게 가겠죠. 그런데 소비도 공평하게 될까요? 자, 25만 원을 받으셨어요. 외식할 거예요? 아니면 주문할 거예요? 어디 가시겠어요? 하다못해 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키셔도 별점이나 아니면 평가가 좋은데 거기 돈이 몰릴 거예요. 전자기기를 산다? 삼성 애플에 몰릴 거예요. 자동차를 할부로 산다? 브랜드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돈이 공평하게 풀려도 소비는 한쪽으로 몰려요. 부의 양극화예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이게 반영되는 거는 균형점이 다른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판 자체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주요 자산으로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걸 먼저 더 가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강남 쪽에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현 정권에 비해서 지난 정권부터 돈을 무한 살포했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돈이 강남으로 먼저 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남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이 규제가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도 입이 아픈데요. 모든 규제가 강남, 즉 똘똘한 한 채로 가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집은 사는 곳이니까. 바잉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 사는 곳이니까. 1가구 1주택, 집을 한 채만 가져라. 이거 절대 철학이에요. 다주택자는 사회적 악마, 범죄자, 쓰레기, 벌어지니까 하지 말고 한 채만 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이 풀렸죠. 한 채밖에 못 사면 어디 사실래 여러분이라면? 강남 사죠. 강남 불패를 만들어 놓은 건 지난 정권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 돈이 글로 다 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건축을 악마화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은 집을 부시고 다시 짓는 건데 땅이 남아도는 곳은 재건축을 안 해도 돼요. 땅이 부족한 곳은 재건축 외에는 뭘 지을 방법이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마찬가지인데요. 그 가장 이게 심한 곳이 강남이에요. 강남 땅이 제일 여유가 없거든요. 가보세요. 여유가 없어요. 그럼 거기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돈을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런저런 규제를 다 걸었는데 그게 갑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었습니다. 투자자는 들어오지 마라. 실수요자만 들어와라. 어정쩡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대출도 막았어요. 고가액에 대해서, 고가집에 대해서. 현금이 있는
여유가 되는 실제 입주할 사람만 여기 집을 사라. 내 공급은 제대로 안 해주겠다. 하지만 시중에 돈은 무한대로 풀겠다.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강남 집값은. 모든 규제가.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양도세도 불혜택, 재산세도 불혜택, 종부세도 불혜택. 또 그 종부세로 녹여버리는 거죠. 한 채만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투자용으로 사도 안 돼요. 실거주해야 돼요. 진짜 배기만 사야 돼요. 그래서 강남 가면은 옛날처럼 어중이 떠중이 못 들어와요. 진짜 돈 있는 강남에 들어올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게 8년이 지났잖아요. 현 정권 들어서 바꾼 거 없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됐든. 즉 강남에 집을 사는 수요가 견고해졌고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더 검증되고 튼튼한 사람만 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였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정말 30번에 가까웠던 규제, 현재 정권까지 이어왔던 그 규제의 망령들이 강남 불패를 만들어준 거고 지금 그거를 더 도드라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뚱딴지처럼 들리시겠지만 주 52시간이에요. 왜냐? 건축이 힘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건축하면요. 한 30개월은 너무 짧고요. 한 33개월? 2년 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고요. 지금 4년 걸려요. 조만간 5년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 인건비, 원자재비는 좀 뒤로 치우고 원자재는 좀 균형점을 찾아가요. 항상 좀 올라가긴 했지만 하지만 인건비는 돌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뭐 GS건설을 망하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거의 물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뜻은 없어요. 뭔가를 만들기 너무 힘들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뭘 했죠? 재건축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데 오래 걸려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못해요. 왜? 주 52시간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저녁에 있는 삶.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다 공짜는 없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공짜인 줄 알아요. 그럼 아파트 앞으로 짓는데 4년이 넘게 걸려요. 문제는 뭐냐? 공급 부족이 한번 터지면 옛날엔 2년 반이면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4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1년 반이 정말 잔인한 1년 반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던 강남, 뭐 마용성강도 마찬가지인데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돈은 많이 풀렸지, 한 채만 사야 되지, 공급은 부족하지, 새로 짓는데 오래 걸리지. 이 교집합을 한번 따져보세요. 강남 집값이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엔 수요가 많거든요. 여러분, 강남에 수요가 없다, 인구 부족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왜 강남에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표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부터 이미 판을 만들어 놨고 그대로 쭉 10년, 15년, 20년 가면요. 강남에 제가 100억짜리 집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미 나오고 있어요. 아리팍, 원베일리 제가 40억, 50억 얘기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나왔어요. 잠실헬스 30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이거를 커버하려는데 이제 5년이 걸려요. 5년 동안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시중에 돈은 계속 풀었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잔인한 거죠. 그리고 아까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네 번째 이유예요. 네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알면서도 눈을 가리시는 건지 정말 답답한데요. 네 번째는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요. 그들도 강남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남에 산다는 건 뭐예요? 강남 집이 좋든가 강남에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정권 때 현재는 야당이죠. 민주당 의원님들 강남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남 집은 다 지켜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고위직, 유명한 사람, 부자들은 강남 집을 좋아해요. 심지어 그분들도 좋아해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솔선수범으로 강남 집을 팔아 넘기거나 저가에 팔면서 젊은이들을 걱정해야지. 본인들은 자산을 지켜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또 미국으로 보내면서 남의 자식들한테는 뭐 하지 마라. 투자도 하지 마라. 위로 올라오지 마라. 부동산은 나쁜 거다. 임대사업 하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유가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4개만 뽑은 거고
모든 조건이 강남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에요. 다 팩트 기반이에요. 뭐 약간 선동당하듯이 누가 뭐 올렸대, 누가 살렸대. 여러분 답변할 수 있으세요? 윤석열 정권이 뭐 강제로 부동산을 뭘 올렸는데요? 뭐 어느 부분이에요 도대체?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부동산을 되게 망쳐놨어요 사실은. 뭘 올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망가뜨린 시스템을 제때 안 고친 거예요. 부동산을 강제로 올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부동산은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억지로 찍어 누르는데도 한계를 넘어서 반등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물론 주요 지역의 아파트가 신고가를 쓰고 있는 거는 부작용이 맞아요. 근데 그 부작용은 지난 정권부터 지금 8년 동안 ING인 거예요. 현재 정권이 강제로 올렸다?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집값이 언제 많이 올랐는데요? 쉬워요. 이건 아닌 거예요. 집값 오른 거를 누구 탓을 할지 그때는 투기꾼 탓했잖아요. 다주택자 탓했잖아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다주택자랑 투기꾼은 없어요. 이것까지 못 믿으시면 제가 이제 설득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분은 뭐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믿는 분이기 때문에 아예 저로선 방법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갈 때 가속도를 붙이거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주체는 아니에요. 지금 투기꾼이나 갭 투자가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요. 정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게 바로 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규제라는 망령이에요. 이대로 계속 가면요. 여러분 나중에 강남 아파트는 아예 상상 속에서조차도 못 사요. 정말로 2, 300억, 그러니까 기본 200억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8년 동안 본 게 있는데 왜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서민들에게도 중산층에도 기회가 와요. 이건 진짜 부자들 세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정권이 깐판이 아니고 지난 정권이 깐판이에요. 현 정권이 잘못한 건 지난 정권이 망쳐놓은 걸 못 고친 거지 이 판을 깐 잘못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했지만 잘못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공감되시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슬픈데 이건 제가 예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줘서 잠깐 멈췄다가 뜨문뜨문 얘기하다 약하게 얘기하다가 요새 다시 꺼내는 겁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